디지털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작은 몸부림. 취준생들에게는 변화하는 세상 속 상식을 공부하고 직장인들의 상식이 진화하는 시간. 호모 디지쿠스! 안녕하세요. 진정한 호모 디지쿠스 김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서처 개그맨 송필근입니다. 네, 필그님과 함께 리서처를 담당하고 있는 상호 이지선입니다. 아, 이거 너무 편하네. 그래요? 아주 간단해요, 이거. 오, 일주일 지났는데 이제 좀 익숙해지셨어요? 예, 굉장히 익숙하고 이거 어떤 시절에는 어떻게 방송했나 몰라. 일주일 전에요? 일주일 전에 그렇게 어떻게 하셨어요? 예. 잠깐만 이거 또 돌아간다. 잠깐만. 아이고, 큰일 났다. 아, 고정시키라고. 오케이, 고정. 아이고, 참. 오케이. 아, 좋다. 예. 스탑. 오케이. 그런다고 말 듣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이고. 음성인식 안 돼요? 아니, 그나저나 두 분은 네. 청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세요? 청년. 청년? 뭐 청년 하면 송필근이죠. 청년 근데 송필근. 또 이런 말씀 들으시면 또 많은 분들이 정년을 잘못 발음한 거 아니냐. 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실 네. 텐데. 중년. 청년입니다. 보기보다 굉장히 청년. 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필근 씨가 네네. 90년대생이에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주민번호가 9로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진짜 네. 청년이에요. 많은 분들이 누나, 믿지 못해요. 누나라고 해! 얘 누나. 근데 내가 누나라 부르면 되게 싫어하던데, 사람들이. 진짜 누나라 부르면 죽여버린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본인이 늙어 보인다고. 아니, 우리 네. 누나는 어때요? 기분 안 좋아졌어요. 저는 청년하면 네. 설레요. 그래요? 설렌다.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열정, 패기, 그것뿐만이 그렇죠. 아니라 사랑,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네. 도전. 네, 도전. 예. 아무튼 뭐 청년이라는 단어가 참 상쾌함, 상큼함, 청량함 맞아요. 뭐 이런 그렇지, 느낌이 그렇지. 드는 것 네네네.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아주 대단한 빼어난 청년 한 분을 모시고 이 강의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 오늘 나오시는 예. 분이 청년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저 설레도 됩니까? 야, 역시 저 누나 기분 좋아 보인다 오늘. 네. 아, 누나 너무 좋아하시네요. 오늘 내가 진짜. 내 무덤을 팠구만! 자, 누나 준비됐어요? 네네. 가시죠 누나. 자, 오늘의 주제 NFT가 현실로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호모 디지쿠스의 세계로 로빙! 자,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입니다. 이제껏 호모 디지쿠스를 찾아온 전문가분들 중에 가장 최연소 분이세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김탄휴 크리에이터스 전략 디렉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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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성함이 본명이세요? 네, 본명이요. 아이돌 예명 같은 진짜. 느낌이. 아니 한자예요 그러면? 네, 한자고요. 불교 법명이에요. 멋있다. 옛날에 탄휴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아니 근데 아까 이제 또 녹화장에 들어오신 모습 봤는데 정말 진짜 연예인 같은 코스를 맞아요. 꾸시면서 일단 최소한 저희 중에 제일 연예인 같으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과찬이십니다. 오늘 여러모로 네. 이 청년 사업가의 또 활약상을 네. 저희가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기대가 됩니다. 일단 저희 딱 녹화장 딱 들어오시고 이게 카메라 딱 돌고 있는데 지금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녹화장을 딱 들어왔는데 진짜 앱이나 TV에서 보던 분들 그리고 그 제가 오디오북 되게 잘 듣던 게 하나 있는데 이지선 성우님이 하신 오디오북을 듣는 게 있는데 이야. 와, 이게 그런 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다 있으니까 너무 되게 연예인 보는 것 같고 되게 설레고 긴장되고 저희가 영광이죠. 네, 영광입니다. 합격이네요. 네. 죄송한데 혹시 누나라고 한 번만 불러주시면 안 돼요? 누나? 내가 내 무덤을 팠구만! 내가 굉장히 기분 네. 좋은 떨림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뭐 저희 정말 뭐 배우는 입장이니까 그럼요. 알고 계신 내용도 저희한테 최대한 눈높이에 맞춰서 좀 자세한 설명. 편하게 알려주시고 예. 중간에 잘 못 알아들으면 회초리도 때리시면 돼요. 네. 종아리 걷어해가지고. 막대기가 진짜 찾으시면 어떡해요 무섭게. 네.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우리 디렉터님이 이쪽 분야에서 지금 진정한 혁신 리더로 혁신 리더 잠깐만요. 근데 일단 정말 죄송한데 네. 혁신 리더라는 표현 좀 올드하지 않아요? 혁신 리더? 아니, 잠깐만. 리더가 어때요? 혁신 리더. 그럼 리더를 리더라고 아니, 하지. 뭔가 이상해. 혁신 리더. 너무 우리 같은 청춘 스타들은 혁신 리더란 말 좋아해요. 맞아. 나도 리더가 좋아. 혁신 리더. 네네. 요거 말고 좀 다른 좀 표현이 있을까요? 뭐 좋은 표현이 뭔가 있을까? 좀- 혁신 리더 말고. 혁신 뒤에 리더가 붙어서
딱 단어가 된 걸 처음 들어봐서 태어나서. 아, 지금 처음 들으신 거예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역시 네. 리더가 어때서요? 저는 그냥 단순한 NFT 일꾼인데 네, 이걸 어떻게 포장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좀 혁신 리더라는 말 자체도 생소하고 조금은 부끄럽다라는 말씀이신 네. 것 같아요. 네. 자, 본격적으로 바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죠. 현재 NFT 시장 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나요? 한마디로 정리를 드리면 네. 시장의 규모는 줄어들지만 전체적인 관심은 올라가고 있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 규모는 작년에 비해서 한 70% 이상이 줄어들었어요. 아하. 이제 규모라 하면 거래량을 뜻하죠. 아하. 네. NFT 거래량은 줄었지만 지금 여러분이 뭐 뉴스 일면이든 어디서든 NFT 관련된 얘기를 많이 들으실 수 맞아요. 있잖아요. 그런 게 어떤 대중의 관심을 표명한 어떤 자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은 훨씬 늘고 있고 그리고 일반 스타트업 규모보다는 이제 큰 대기업들이 NFT를 발행하는 어떤 추세가 늘면서 이 시장이 더 커질 어떤 준비를 도약할 준비를 하고 아하. 있구나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NFT 시장이 계속 이렇게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사업을 좀 시작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저희는 어. 딱 그 비전 하나로 사업을 시작했죠. 어떻게 멋있다. 시작하게 그러니까. 됐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성견지명이 있으셨나? 네. 이게 저는 2017년에 블록체인 쪽으로 사업을 처음 시작을 했고 이야. 네. 그때는 이제 블록체인 미디어 사업을 공동 창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예. 그 뒤에 바로 제가 창업을 한 게 2018년 말인데 좀 너무 빠르게 NFT 시장에 발을 들인 거죠. 예. 그때 이제 멤버십 제도를 NFT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하는 그런 어떤 회원권 네. 이런 것들을 NFT로 판매하는 비즈니스를 시작했었고 와. 그렇게 해서 이제 블록체인 업계의 전문가들만 모일 수 있는 어떤 프라이빗 그룹을 만드는 그런 NFT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나 그때는 이제 NFT라는 얘기를 하면 뭐야?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그치. 암호화폐로 만든 거. 암호화폐는 뭐야?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진 블록체인 기술은 뭐야? 뭔데? 너무 빨리 가셨네. 이렇게 되니까 설명만 2시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시만 해도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투자를 받기도 힘든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잠시 이걸 내려놓고 네. 다른 비즈니스 모델로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가 다시 NFT에 대한 이제 움직임이 각광을 받고 지금이다. 라고 해서 그때 같이 일하던 친구들을 다 모아서 네, NFT 마켓플레이스를 야. 창업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갑자기 진짜 뜬금없이 궁금한 전공이 혹시 뭐예요? 저는 경영이에요. 경영. 와. 야, 진정한 혁신 리더가 많네요. 혁신 리더. 진정한 혁신 리더. 혁신 리더. 시장을 내다보고 일찌감치 시작해서 좋습니다. 네. 자, 이쯤에서 우리 디렉터님 앞에서 네.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 한번 발표해보는 시간 그렇죠.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필근 요원부터 오늘 또 준비를 했죠. 그렇죠.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정말 또 최근에 국내에서 말이죠. NFT 발행이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소개를 또 해드릴 텐데, 요즘 또 자꾸 책을 읽는다고. 네. 맞아요. 말이죠. 맞아요. 네, 많이들 뭐라고 하셔서 제가 반성하고 오늘은 새로운 방법을 좀 찾아봤거든요. 어떤 거죠? 좋습니다. 네, 직접 읽으세요. 읽어드리는 게 낫겠죠? 그래요. 읽어보겠습니다. 예. 국내 NFT 발행 개화. 엔터 기반 NFT 발행 시장 문을 열다. 업비트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1위라는 입지를 공고히 한 두 나무가 웹3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NFT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하고 하이버 합작사 설립 등을 통해서 향후 직접 발행까지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뉴스포트레이드 포토저널리즘 멸종동물 NFT 발행 프로젝트 진행. 한국의 멸종동물과 역사적 순간들이 NFT로 발행됩니다. 뉴스포트레이드는 스마트폰 유저들의 사진과 영상을 NFT로 활용해 디지털 자산으로 제공하는 NFT 거래 플랫폼입니다. 추억의 애니메이션 킹라이언 NFT로 나온다. 두나무 계열사이자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 기업인 람다256은 미국 MBC 유니버설과 손을 잡고 콘텐츠 제작 대체 불가 토큰 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사는 이번 협업을 통해서 애니메이션 볼트론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NFT, 한정판 피규어 등등 다양한 실물 디지털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NFT의 어떤 그 범위, 폭, 활용되는 부분이 굉장히 늘어난 거는
맞는 사실 같아요. 네. 그리고 보면은 가만 보면 엔터나 창작 쪽에 조금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두 가지로 좀 시장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첫 번째가 엔터나 창작 쪽, 그러니까 콘텐츠 크리에이터 관련된 이제 그 업계들이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 하나입니다. 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대부분 NFT는 그런 IP, 지적 재산권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NFT가 대부분이고 시장에서 잘 팔리는 NFT도 그쪽에 몰려 있기 때문에 네. 그들이 NFT를 시작하는 환경이 훨씬 더 좋았다라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도 다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이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니까 아시겠지만 이 업계는 계속 변화해야 되고 계속 어떤 시청자의 니즈에 맞춰야 하고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에 조금 더 익숙하고 변화에 더 열려있는 그런 이제 어떤 심리적 진입 장벽이 낮았다라는 거를 이유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거를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쉽게 열린다는 거잖아요. 예, 예. 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 마음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는 분이 계시대요. 누가? 바로 우리 디렉터님이 우리 디렉터님이 이번에 NFT, 전가요? NFT 마켓을 오픈하신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와, 또 한 발 빠르시다. 야. 어떤 거죠, 그거는? 말만 들어도 되게 거대한데? 그러니까. 네. 네, 저희는 회사명과 동일한 크리에이터스라는 예. 마켓플레이스를 오픈 준비 중에 있고요. 네. 8월 말에 이제 그 본격적인 오픈을 앞두고 계속 개발자들과 저희 전체적인 NFT 전문가들이 움직이면서 이 마켓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처음에는 마켓플레이스만 만들면 뭐 알아서 들어오겠지라는 마음으로 개발만 정말 열심히 준비를 예. 했었는데 이걸 막상 마켓플레이스를 다 만들고 보니까 어떤 콘텐츠를 팔아야 되지? 이게 그치. 마켓플레이스잖아요. 네. 그러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같이 뛰어노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데 공급자는 어디서 어떻게 데리고 오고 수요자는 어떻게 붙이지? 이거를 계속 고민을 하면서 네. 계속 요새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아. 네, 이제 개점 임박이네요. 그렇습니다. 아하. 너무 옛날 말 같습니다. 개점 임박 정말 혁신 리더 예, 개점 혁신 리더, 개점 임박, 신속 배달 뭐 다 이런 거. 연중무휴. 아무튼 이제 곧 그 마켓플레이스가 오픈을 한다는 말씀이신데 네. 그러면 그 안에서 NFT 상품들이 어떻게 등록이 되고 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NFT 마켓플레이스는 오픈 마켓 형태이기 오픈 때문에 마켓. 내가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면 뭐 지갑 연동, 그러니까 정확하게 로그인 절차를 거친 다음에 네. 내가 올리고 싶은 콘텐츠, 음원이면 음원, 영상이면 영상, 사진이면 사진, 아트웍이면 아트웍 이런 것들을 이제 업로드를 해서 사람들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오픈하는 그 마켓에는 어떤 NFT 상품들이 올라올 예정인가요? 네, 저희가 오픈 직전이라 뭐 작가명까지 다 공개를 할 수는 없지만 네. 예를 들면 그 대체 불가능하다라는 그 포인트에 초점을 맞춰서요. 무너지는 건물에서 사진을 찍는 그런 사진만 전문으로 찍는 작가님이라든지 네. 아니면 바디 페인팅만 하시는 예술가님 이런 것들은 이제 현실에서 그 실물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가상에 남아있는 어떤 자산만이 유일한 원본이 아니지만 원본이 되는. 그렇죠. 그리고 더 이상 뭐 대체 불가능하거나 모방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위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전 또 궁금한 게 이 NFT 마켓도 뭐 가상화폐 거래소라든지 뭐 아니면 주식 시장처럼 이렇게 가격 변동이 있느냐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마켓플레이스에 여러분이 올리는 어떤 가격이 뭐 원화 가치거나 USD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 몇 이더리움, 네. 몇 비트코인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 숫자는 바뀌지 않겠지만 그 숫자가 패깅된 원화 자체의 이 가치. 그러면 내가 만약에 10 이더리움에 이걸 올려놨다라고 하는데 이더리움이 하나가 200만 원이다가 400만 원이 되면 제 작품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 가치가 같이 오르는 거구나. 그런 형태의 변화는 있겠지만 내가 올린 10개 이더리움이 막 변한다 이건 아니죠. 그럼 환율처럼 생각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저희가 듣고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지선 요원이 또 조사를 해 오셨다고 합니다. 네. 어떤 내용이죠? 네, 먼저 두 분께 설문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갑자기? 또 대답해 주세요. 예. 자, 미래에 가장 영향력이 커질 분야는 1.
암호화폐, 2. NFT, 3. 메타버스, 4. 자율주행. 두 분이 생각하시는 건 뭘까요? 미래의 영향력이 가장 커질 것 같은 분야? 영향력 자율주행 가겠습니다. 자율주행. 네. 저는 오늘 주제가 NFT니까 NFT 아닐까요? NFT. 이 설문조사를 한 업체가 있는데요. 네네. 그 설문조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깔끔하다. 물 흐르듯 진행된다. 예. 야. 팍팍 쪼네요. 야, 예. 잠깐 정신 차렸더니 따라가고 있는 거야. 오, 멋있어.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여론 앱 크라토스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미래 성장 산업으로 기대감이 높은 분야로 암호화폐와 대체불가 토큰이 꼽혔어요. 아, 그래요? 네, 참여자 5,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40.45%가 암호화폐라고 응답을 했고요. 그게 1위. 네, NFT라는 응답은 20.57%입니다. 19.98%의 응답자는 자율주행이라고 답했고요. 그리고 19%의 응답자가 메타버스라고 답을 했습니다. 연령별로는요, 40대가 35.96%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어요. 네, 그리고 20대에서 50대로 갈수록 암호화폐라고 답한 비중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 NFT라고 답한 비중은 20대가 가장 높았어요. 그래서 MZ세대의 아트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시 돈에 관련돼서 좀 네. 40대들이 좀 관심을 가장 많이 표현한 것 같고 20대일수록 약간 좀 우리랑은 조금 세대 차이가 나는 그런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NFT? 쉽게 얘기해서 MZ세대들이 NFT에 가장 관심이 많다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아트테크. 저도 MZ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80부터 MZ래요. 아 맞아, 그거긴 맞아. MZ래요. 그래서 네. 나는 MG가 아니라 MZ인데 그냥 80은. 네. 저는 진짜 돈을 버는 방법이나 돈 쪽에 관심이 많지만 20대들이 확실히 NFT를 비롯한 이런 새로운 신문물을 좀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 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 조사 결과가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 안에서 40대들은 암호화폐에 관심이 많고 20대들은 네. 이제 NFT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지만 저희 업계의 입장에서 NFT 또한 논펑저블 토큰, 즉 이것도 암호화폐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60% 이상이구나라고 저는 이 결과를 이제 역시 그렇게 전문가는 보고 다르다. 계시군요. 야, 네. 역시 시각이 다르네. 그러니까 같은 결로 보시는 거군요. 네. 네, 그래도 이 MZ 세대들이 NFT에 관심이 많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나왔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는 조금 더 관심이 많은 네. 이유가 뭘까요? 저는 세 가지 정도로 보고 네. 있습니다. 첫 번째는 MZ세대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집도 구하기 힘들고 맞아. 차는 왜 남들은 다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왜 나는 내 월급으로 저런 걸 살 수가 없지? 그렇지, 라고 그렇지. 하면서 좀 사회적으로 자신들이 박탈감? 조금 낮은 위치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높게 끌어올려줄 어떤 것들을 찾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NFT 기술, 거기서 나오는 다양한 암호화폐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두 번째는 아무래도 조금 더 젊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에 대한 욕심, 그다음 변화에 대한 욕구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리고 세 번째가 저는 좀 현실적인 이유라고 보는데 그들이 이미 사용하는 플랫폼들, 예를 들면 요새 메타버스가 유행하잖아요. 네. 거기서 돌아가는 대부분의 아이템과 대부분의 자산들이 다 암호화폐거나 NFT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사용하고 싶지 않아도 그 게임을 즐긴다면, 그 메타버스를 즐긴다면 너무 자연스럽게 NFT를 이제 받기 위한 거래소 지갑을 만들게 되고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그 안에 스며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전 20대들이 NFT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체계적이고 또 확실한 분석이 아닐까 네. 예, 생각도 듭니다. 네, 저는 지금 어.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제 야망, 뭐죠? 저 속에 나도 돈 벌고 싶다 오. 그렇게 막 들으면서 오. 제 목소리를 좀 할 수 있는지 오! 오픈 마켓 하실 때 저 목소리에 그래, 오디션 보자, 오디션. 오디션이요? 오디션 보자, 오디션. 여기서 한번 들어보고, 들어보고 궁금해요. 이렇게 한번. 상품 가치를 잠깐만. 우리가 체크하는 그렇지. 거죠. 우리가 내가 아주 해봐야지. 지금 아주 쉽게 생각했는데 그러면은 오케이. 네네네. 제가 성우니까. 모닝콜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잘 듣고 네. 얼마에 할 수 이더리움 그것까지도 오케이. 꼭 몇 말씀해주세요. 이더리움인지. 요거는 좀 시장 가치가 있다. 네네. 한번. 한번 가볼게요. 예. 오. 모닝콜입니다. 오케이. 자, 자고 있다가 듣는 거야. 핑
필금아 일어나 아침 먹어야지 필금아 일어나 어때요? 약간 좋은데, 나는? 다른 캐릭터 느낌이네. 어때요? 몇 이더리움? 너무 강요하지 마시고. 몇 이더리 갑자기 제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판다 안 판다도 없어. 아니 생각을 해야지. 제가 한 3개 아까 얘기했으니까 들어보고 다 듣고, 다 들어보고. 들어보고. 오케이, 오케이, 다 듣고. 네. 두 번째는 엄마로. 엄마. 안 일나노? 일나라 필근아 아침 먹어야지. 진짜 우리 엄마 같았어. 오케이. 약간 뒤에 등짝 때리는 소리를 좀 내주면 좋아. 짝! 네. 좋아. 세 번째 갑니다. 필금아 일어나지 않으면 쏠 거야 나 쏠 수 있어 김혜수 씨. 김혜수는 아니지만 아니, 어떤 그런 캐릭터로. 아니 안 일어난다고 평생 못 일어나게 쏘면 어떡해. 안 되지. 아니 왜 근데 또 이런 일단, 식으로 세 개. 성우가 뭐 작업을 해서 올리면 누군가가 살까요? 이거는 아이디어를 하나 드릴게요. 오케이. 네. 이게 기본적으로 음원 NFT의 경우에는 방금 이제 3가지 소리를 말씀을 주셨는데 그 소리를 막 여러 명한테 많이 판다라고 하면 그 가치가 떨어질 거고요. 예를 들어 한 명의 구매자에게 하나의 컬러링을 고유하게 그 사람만 들을 수 있게 서비스를 한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제가 앞에 그래서 필근화를 붙이지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그 그리고 사람만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네. 특이하게. 네. 대중적으로는 좀 힘들다. 네. 그게 그 목소리가 대중적으로 힘들다라기보다는 그 NFT 시장 자체가 그 고유성과 그리고 레어리티에 대한 이쪽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좀 더 그 특색에 맞게끔 하려면 그게 좀 더 통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그리고 비법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필근님의 이름을 넣었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고유한 소리지만 누구든 이거를 재구매할 수 있게. 아까 말씀하신 뭐 쏠 거야 이런 어떤 NFT라고 하면 이제 필근님이 샀다가 태진님이 다시 살 수 있는 어떤 포인트를 만들어 주는 거죠. 왜냐하면 NFT 시장에는 재판매 수수료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작품이 2차 판매, 3차 판매 이렇게 N차 판매가 이루어질 때 그 창작자에게 7.5% 판매금의 7.5%가 계속 수수료로 와 대박이다.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또 7.5%가. 그렇죠. 오. 처음에 이게 1 이더리움에 팔려서 뭐 200만 원이었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재구매를 10 이더리움에 했다고 하면 처음 판매한 것보다 7.5% 받는 비용이 더 커요. 대박이다. 아니 이거 어떻게 등록해야 돼요? 당장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오픈시를 통해서도 그렇게 등록을 하실 수 있고 저희가 이제 8월 말에 저희가 마켓플레이스로 오픈하니까 네네. 거기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제 마케팅을 열심히 같이 해드릴게요. 링크 받아야 돼요. 나는 공부할 수 있는 거야. 야, 호모디지쿠스 시작되고 가장 눈이 반짝반짝 아유 뜨면서 진짜 저 호모 디스쿠스 하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갑자기 떠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네. 이게 뭐든지 다 된다고 했잖아요. 욕을 들으면 시원해질 때가 있거든요. 욕 같은 거? 제 해드릴까요 지금? 아니 지금 아니 뭐 이렇게 바로 하시려고. 저는 이거 되게 사업 아이템이 될 것 같다는 오. 생각이 오. 욕. 네, 그 욕을 전 세계 언어로 하는 거죠. 그냥 한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막 러시아 말로 막 일어나 네. 저 카메라가 있으면 잊으셨나 봐요.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예상치 네. 못했어요. 네. 괜찮은데 진짜? 근데 아니 얼마나 괜찮았으면 또 깜빡하시고 지금 욕을 제대로 이렇게 해버리신 거. 그러니까 진짜 너무 좋은 아이템이라서 욕을 맛깔스럽게 하는 분들. 김수미 선생님을 모셔야 그렇지. 아, 네. 근데 그 국내를 대표했던 NFT 프로젝트 메타콩즈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해킹이라든지 뭐 성과가 조금 부진하고 뭐 내분도 있었고 이래서 논란이 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소식 들려오는데 이런 논란들에 대해서는 이제 현역으로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되게 좋은 시그널이자 성장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몰려 있으니까 악플보다 무플이 무섭다 하잖아요.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뚜렷하게 이쪽이 더 좋은 것들을 내고
더 좋은 것들을 나한테 갖다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딛고 일어나면 그런 뭐 메타콩즈도 그렇고 다양한 한국 프로젝트들도 다시 살아나갈 수 있는 희망이 많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있을 수 있는 과정이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들의 마지막 공식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우리 디렉터님이 생각하는 NFT의 미래 한 문장 내지 한마디로 한번 표현해 줄 수 있을까요? NFT 기술이라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사람들의 미래를 정말 대체하고 있더라고요. 네.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 여러분의 미래를 대체하고 있는 어떤 순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NFT 기술은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체 불가능한 기회를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체 불가 토큰이 대체 불가 기회가 될 것이다. 네. 좋습니다. 어렵다. 우리들도 한번 숟가락을 네. 얹어볼까요? 얹어볼까요? 예. NFT의 미래는 뭐다? 나 이거 어려운 거니까 나중에 해야지. 나도. 너무 어려운데. 항상 그럼 우리 저부터라고요? NFT의 네. 미래는? 아씨. 난 이게 제일 힘들어. 이거 너무 어려워. 저부터 갈까요? 어. NFT의 미래는 네. 뉴욕이다. 뉴욕은 뭐예요? 뉴욕이다. 뭐예요? 뭔가 뉴욕 어떤 세계의 중심과도 같은 뭐 그런 느낌도 있고 좀 네네. 중의적인 뜻으로 네. 새로운 욕 우리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는 뭔가 새로운 어떤 세상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욕구할 때 욕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새로운 욕구. 욕심, 욕망 예. 네. 저 같은 경우에는 NFT는 누나의 미래야. 누나의 미래 누나. 우리 누나 김기사, 운전. 야, 벌써 꿈에 부풀어 계시네. 그럼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한마디니까 네. 내후년쯤엔 우리도 최소 10개씩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야, 좋다. 우리도 하나씩 좀 이렇게 갖고 좋다. NFT 등록도 하고 해가지고 우리도 그쪽 수익도 좀 벌어보고 그렇죠. 좋아요. 언제까지 행사 뛸 거예요? 이제는 우리도 네. 딱 이렇게 좀 수수료도 받고 그렇죠. 그런 날이 곧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디렉터님 어떻게 저희들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죠 충분히? 네, 충분히 저는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탄유 크리에이터스 전략 디렉터님과 함께 NFT가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산업이 정착되기까지는 몇 번의 과도기가 있겠죠. 이 디지털 금융이 지배하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더 많이 배워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죠?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